네, 안녕하세요. 공무원 한국사 문동길입니다. 자, 이번에는 출제순위 그 32번째 시간인데요. 네, 조선 후기 상업 발달의 얘기입니다. 일단 조선 후기 쪽은 사회 변화상,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변화상을 묶어서 문제를 보통 내고요. 문제가 이렇게 나온 이유는 정치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사건 이후에 바로 정치 세력이 변경이 되지만 경제 사회적 변화 같은 경우에는 변화되는 방향성을 묻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묶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교재 페이지는 291페이지 보시면 되고요.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 자, 먼저 장시라는 게 있는데 용어 정리를 좀 하면 장시는 우리가 정기적 시장을 장시라 불러요. 그래서 구분해야 되는 게 장시가 처음 등장한 게 15세기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려 때는 쓰면 안 되는 편이죠. 네. 그래서 장시가 발전해서 정착되면 5일장이 돼요. 자, 그래서 체크해야 될 포인트는 첫 번째, 15세기 말에 처음 출발해서 16세기 전국 확대.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있죠. 전국에 무려 이제 몇 개가 됐다? 1000여 개가 됐고요. 여기를 돌아다니는 그 상인을 우리가 보부상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구분 개념을 한번 보면 고려 때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정기적인 시장이 아니라 비정기적인 시장이라고 했고요. 여기를 돌아다니는 그 분은 우리가 보부상이 아니라 행상이라고 부르죠. 행상. 그래서 요거랑 좀 나눠서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행상. 자, 그래서 장시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육로에서 장시가 있다면 이제 포구도 있죠. 근데 포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포구도요. 육로에서 장시가 발전하면은 수로에서는 포구가 발전하죠. 일단 크기를 봤을 때는 장시보다는 포구가 더 큽니다. 포구가. 왜냐면 우리나라는 육로보다는 수로가 훨씬 편해요. 그래서 규모가 훨씬 크고 원래 전기 때는 소장용 운송 기지 정도였는데 이제는 후기로 넘어가면 상업의 중심지로 발전할 것이다 라는 거 기억을 하나 해두시고요. 그래서 대표 장시, 대표 포구들 이게 쭉 나온 다음에 이 시기의 사회상은, 경제상은 이렇게 묻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상의 활동 나와 있는 게 17세기에는 대동법의 시행으로 출발한 공인이 상품화폐 경제 발전을 주도했다면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이후가 될 텐데 이 시기에는 이제 사상들이 바톤 터치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는 우리가 조선 후기에 꼭 찾아야 되는 사람이죠. 독점적인 도매상인 도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라는 거. 네, 요거를 우리가 키로 기억하고요. 본 내용은 우리 문제 하나 보면서 요걸로 한번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는 제가 어떤 문제를 준비했냐면 6번 문제인데요. 페이지는 298페이지고요. 그러니까 문제 대표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요렇게 나와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보이는 시기의 경제적인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이 시기를 사료로 준 다음에 이 시기의 사회상이 어떠냐 이렇게 묻는 문제죠. 자, 배에 물건을 싣고 오가면서 장사하는 장사꾼은 반드시 강과 바다가 이어지는 곳에서 이득을 얻는다. 전라도 나주의 영산포, 그 다음에 법성포, 사진포, 전주의 사탄 쭉 나와 있는데 어느 포구가 뭐 조선 후기 포구냐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묶어서 준 다음에 이게 어느 시기냐 이렇게 묻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래서 요걸 통해서 우리가 고려가 아니라 조선 후기라는 것을 이제 파악을 했으면 이제 지문을 봐야죠. 자, 이제 지문 보겠습니다. 자, 강경, 원산 등이 상업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대표 포구가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선상은 선박을 이용해서 각 지방의 물품을 거래했다라고 하는데 선상은 말 그대로 이제 배 타고 운송업에 종사하는 상인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조선 후기 사상들을 쭉 봤을 때 대외무역에 종사하는 상인이 의주 지역에 있는 의주 만상. 네, 이쪽은 대청무역이죠. 그 다음에 대일본무역에 종사하는 게 동래 내상. 둘을 연결하는 이 나라 최고 상인들이 개성상인 송상. 네, 이렇게가 있고 그리고 지문에서 제일 틀린 지문을 잘 만드는 게 한강을 근거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리고 서남해안을 오가면서 운송업에 종사하는 서울에 있는 경강, 네, 한강에 있는 경강상이다라고 하는데 이쪽이 이제 운송업에 종사한다. 지문이 제일 잘 출제되는 상인입니다. 그 밖에 뭐 이름만 알아야 되는 평양의 유상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객주와 여각은 상품의 매매를 중개하고 숙박, 금융, 영업도 했다. 네, 맞고요. 이쪽에서 하나만 더 주의하면요. 약간 규모가 큰 상인들이에요. 규모가. 그러니까 규모가 큰 상인들은 원래는 커다란 포구에 보통 많은데 장시도 포구급으로 성장한 데가 있다면 거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요거 한 지문을 더 추가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지문이 상업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사만통보 등이 동조를 만들어 유통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사만통보, 해동통보, 동국통보, 기타 이제 고액화폐
은병이라고 하는 건요, 이거는 고려시대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화폐 관련돼서 시험 문제 나올 때는요, 조선은 이미 세분화가 됐어요. 조선은. 근데 고려도 세분화가 됐고요. 올해 고려시대 문종 이후에 이어지는 숙종, 그 다음에 인종, 단독 문제가 처음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된 게 숙종 때이기 때문에 요거는 시기까지 정확하게 아셔야 되고요. 고려에서 끝나지 말고 앞으로는 고려 누구 때다 숙종까지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조선 후기 전국적 유통된 화폐는 뭐가 있냐? 일단 정답은 4번으로 결정이 됐는데 상평통보라는 화폐 얘기를 좀 하면 294페이지 잠깐 보시고요. 네, 아래쪽에 보시면 자, 화폐가 전국적으로 유통된다. 다시 얘기하면은 널리 유통된다. 다시 얘기하면 활발히 유통된다. 다시 얘기하면 유행했다.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화폐는 상평통보예요. 상평통보. 근데 이 상평통보가 어느 지문이 제일 중요하냐면요, 공식적으로 발행한 시점이 조선 숙종 때라는 거죠. 이때 공식적 발행, 기준 앞에 법화가 되었다. 그 다음에 이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핵심 지문이고요. 근데 숙종에서 끝나면 안 되고 숙종 앞에 있었던 왕들 때 이미 찍어냈기 때문에 이때 최초다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최초. 그래서 인조, 그 다음에 효종에 걸쳐서 화폐를 미리 찍었었는데 그 얘기를 한번 보면요. 인조 때는 개성 중심 통용, 네, 개성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효종 때는 널리 유통시켰다. 네, 널리 유통 체크하시고요. 그래서 앞으로 주의할 건 메인 지문은 전국적 유통, 그 다음에 공식 화폐가 되었다가 숙종 때라면 그 이전에 사전에 베타 테스트를 했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인조 때 개성 중심 통용, 그 다음에 효종 때는 이거보다 조금 더 널리 유통했다. 이런 사실들까지 세분화시켜서 봐야 되는 내용입니다. 네. 자, 그래서 6번의 정답은 4번 확인했고요. 우리가 화폐 발행까지 한번 얘기했는데 얘기 드린 것처럼 조선 후기 사회 경제는 어떻게 낸다? 대표 사료 하나를 주고 나타나는 변화들을 묶어서 출제를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과정을 조금 지문들로 합쳐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주제 조선 후기 경제 파트를 마무리 짓겠습니다.